본 영상의 내용은 전 세계의 유명한 점술가와 무속인 그리고 일부 관련 전문가들의 예언을 모아 테마에 맞게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역상의 단어와 표현에서 해석에 오류 및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예언은 1829년 세르비아 작은 마을 크렘나에서 태어나 살던 예언가인 미타르 타라빅의 3차 대전의 내용입니다. 예언의 원문 이야기. 가장 거대하고 환한 자들이 가장 강력하고 분노한 자를 칠 것이다. 이 무서운 전쟁이 시작되면 하늘을 나는 군대보다 대지와 물에서 싸우는 군대가 더 낮으리라. 전쟁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이 그들은 다양하고 이상한 대포들을 발명할 것이다. 그것이 폭발할 때 그 대포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과 군대, 동물에게 마법을 건다. 이 마법은 싸우던 이들을 잠들게 할 것이며 이들이 일어난 깬 다음 이성을 회복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지만 다른 이들이 우리의 영공에서 전투를 벌일 것이고 하늘에서 불타는 사람들이 도시에 떨어질 것이다. 오직 세상의 끝에 큰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나라만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다. 예언의 분석 이야기. 미타르 타라빅은 세르비아의 글을 배우지 않은 농부이지만 예언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가족 및 후손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이 슬픈 일을 최대한 피하거나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그저 자신이 본 미래에 대해서 신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 중 세르비아는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지만 다른 이들이 우리 상공에서 전쟁을 할 것이라고는 대목은 아마도 상공은 의미가 우주상공의 전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상과 물에 싸운 이들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의미도 아마도 전쟁의 승패가 미사일과 전투기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보이며 큰 바다에 둘러싸인 한 나라만이 전쟁 속에서 모든 것을 방어하고 대비한다고 본다. 이 예언의 포인트는 바로 큰 환란의 원인을 초래한 큰 나라가 항의하는 많은 나라에게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다. 처음 전쟁을 시작한 나라는 모두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 국가 체계가 무너질 것이고 그로 인해 세계의 질서가 오직 피해를 보지 않은 한 나라로 집중되고 통합될 것이라고 분석가들이 말하고 있다고 한다. 예언가의 평가에 대해서 미타르는 그저 단순하고 성실하며 선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미타르 타라빅 혼자만의 예언이 아닌 그의 조카인 밀로스의 예언이 혼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밀로스는 미타르가 죽은 후부터 타라빅의 영적 능력을 물려받은 후에 예언한 것이라고 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예언의 방식과 표현은 동일하고 적중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보다는 타너스님처럼 자연 변화 및 현상 또는 인물의 사건을 기점으로 미래의 큰 사건과 위험을 알리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타너스님과 이 타라빅의 예언들은 그 과정과 변화 기점의 내용처럼 그대로 이루어졌고 판단의 기점에 면도나 변화의 오해 소지는 조금씩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미타르의 예언 중 또 다른 예언의 내용을 알려드리고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상한 병이 돌지만 아무도 치료약을 만들지 못할 거예요. 모든 이들이 나는 알아. 왜냐면 나는 배웠고 똑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어느 것도 모를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겠지만 올바른 치료약을 개발하지 못할 거예요. 신의 도움으로 언제나 그들 주변에 있고 그들 안에 있는 치료약을 오직 하느님께 간절한 이들만 얻을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면 신에게 가까워질 것이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 거예요. 왜냐면 나쁜 이들이 벌써 지구를 유린했을 것이기 때문이고 많은 인류가 죽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은 도시에서 도망치고 시골로 가서 세계의 십자가가 있는 지점을 찾아 그곳에서 숨을 쉬고 물을 마실 거예요. 도망친 이들은 그들 자신과 가족을 구할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극심한 기아가 올 것이거든요. 그 누구도 그 배고픔을 쉽게 견디내기 어려울 것이에요. 오직 많은 고통과 시련 끝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생존할 거예요. 왜냐면 성스러운 영혼들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그들이 신에게 가까이 갈 것이거든요.